자율 동아리는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들도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별됨에 따라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내용도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도 우리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 오늘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동아리 몇 개 하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여러 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활동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이야기를 두 번째로 준비를 한 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 부르는 거는 큰 범주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에 해당해요. 그 중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아리 활동이고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 동아리가 뭐 나는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생활기록부 막 여러 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동아리가 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나누어져 있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각각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 내 일반 동아리 활동.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 활동.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자율 동아리 활동.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스포츠 클럽 활동.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뭐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이 있어요. 어때요?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간 항목은 세 가지를 많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일반 동아리, 두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마지막 세 번째 자율 동아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 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중에 먼저 학교 스포츠 클럽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보통 2학년 때 많이 하는데 수업 중에 뭐 당구반, 요가반, 그 다음 뭐 축구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일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던 선생님이 아니라 이 스포츠 관련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은 뒤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했던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스포츠 클럽 활동인데요. 이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교에서 특정한 스포츠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강사님을 모셔와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고요. 그 활동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에 속해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일반 동아리 활동과 두 번째로는 학교 자율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왜 구별해야 되냐면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의 특기사항과 연관이 돼요. 방금 전에 학교 교육과정 내라고 이야기했던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스포츠 클럽과 일반 동아리. 이거는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거에 이 시간이 아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몇 시간을 이수했습니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동아리명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표시해 주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는 아래쪽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또 이야기를 해줬느냐? 얘네들이 보면 개설의 주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일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스포츠 클럽은 누가 이걸 개설을 하냐면 교사가 개설을 해요. 교사가 봤을 때 나는 동아리 활동으로 내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고 싶어요. 나는 탁구를 하고 싶어요. 나는 과학 관련 이슈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싶어요 라고 교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 이거 할 테니까 우리 동아리 와 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학교 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활동으로 이야기하는 이 자율 동아리는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들도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학생들이 개설하면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학생들도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의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별됨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한 이수 시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쓸 수 있는 내용도 달라져요.
일단 일반 동아리나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이 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습니다 라고 기대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농구반이면 이 학생이 드리블을 잘했고 세트피스 활동을 잘하고 슛을 할 때 3점 슛을 굉장히 잘 넣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요. 똑같은 동아리인데 자율 동아리로 편성이 되잖아요. 이거는 동아리에서 학생이 어떤 내용을 했다라는 거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느냐? 바로 동아리 소개만 쓸 수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 우리 동아리는 농구를 열심히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이 정도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어떤 동아리가 여러분들이 한 걸 더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반 동아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세히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해주기가 좀 더 유리한 편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운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혼동스럽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도서반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방송반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제 학교마다 좀 특색 있게 대대로 물려오는 동아리들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도서반, 그 다음에 뭐 방송반, 그 다음에 댄스반 이런 것들이 보통 대대로 물려오거든요. 이런 동아리는 일반 동아리이면서 자율 동아리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개설해가지고 일반 동아리일 때도 가고요. 자율 동아리로도 여러분들이 따로 하는 활동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름이 똑같으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보통 이름을 바꿔줘요. 뭐 예를 들면은 댄스 동아리인데 일반 동아리로는 리버티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자율 동아리로는 리벌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약간만 다르게 하지만 느낌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아리는 나누어진 거니까 지금 이제 동아리가 어떻게 나누어진지 알겠죠? 그럼 내가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면 유리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래 희망과 관련된 동아리를 교사가 열어줬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동아리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 일단 들어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저 이 동아리 정말 오고 싶었고요.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장래희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 이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나중에 특기사항 써줄 때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도 알겠어. 그럼 내가 네가 어떤 활동하는지 정말 열심히 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써주실 때 적어도 너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희들 모든 꿈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동아리를 개설해주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율 동아리로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면 돼요. 일반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다른 동아리를 하시고요. 자율 동아리를 개설하면 돼요. 대신에 자율 동아리 개설을 학생들이 한다면 개설할 때 방법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개설 시기는 무조건 학년 초예요. 딱 3월이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3월 이후에 다른 달에 여러분들이 개설하잖아요. 개설은 가능한데요. 이게 생활기록부에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에 나와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학기 중에 개설된 자율 동아리는 우리가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 개설된 것만 가능하니까 무조건 학기 초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학기 초에 동아리를 개설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떤 동아리를 개설하고 싶은지 동아리의 목적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의학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목적성을 정하고요. 그 목적성과 부합하는 우리가 팀원을 모집을 해야 되겠지. 이 모집하는 동아리원은 학년에 상관없이 모집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인데 2, 3학년 선배들을 모셔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2학년인데 1학년 후배들과 3학년 선배들과 같이 작업해도 상관없어요. 하물며 그 동아리 장도 여러분 학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모집을 해오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집을 다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도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도교사를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교사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어렵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왔는데 선생님 저 자율 동아리 할 건데 지도교사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동아리가 뭔데? 댄스 동아리요. 라는 말이야. 왜 난 춤 못 추거든. 춤을 못 추는데 나보고 춤추는 걸 지도교사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미안한데 저 더 춤을 잘 추고 춤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면 안 될까? 내가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동아리원도 다 모집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나중에 이제 부탁을 못 드려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전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 자율동아리가 발달이 많이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기 초 일단 3월에 개학을 하자마자 빨리 모셔야 돼요. 가가지고 일단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동아리랑 가장 비슷한 과목으로 가세요. 일단 의학 동아리는 과학 선생님께 가는 게 제일 낫겠지. 그래서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일단 발의를 딱 잡고 제발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더 많이 해주시는 편이니까 너무나 동떨어진 거 나한테 댄스 동아리를 부탁하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하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동아리명을 잘 정해야 돼요. 이거 동아리명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동아리명에서 쓰면 안 되는 거 학교 이름 쓰지 마세요. 왜 학교 이름 쓰지 말라고 하냐면 학교 이름을 쓰는 게 규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거 너 결국엔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잘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 고등학교 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 생활기록부를 받을 때요. 이 생활기록부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지우고 나서 또 무엇을 지우냐면은 학교명이나 지역명이 드러난 것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따로 화이트로 지우라고 시켜요. 그럼 내가 이거 다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아리명이 지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동아리 해볼까? 신현농구반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다. 근데 신현이라는 게 학교 이름이야. 그러면 신현을 쓱 지워서 농구반밖에 안 남아.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이름과 좀 무관한 걸로 학교 이름 지역 색채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아리 활동의 그 목적성이 좀 잘 드러나는 그런 동아리명으로 좀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관련 동아리다 아니면 내 핸드폰 관련 동아리다. 그래 사과 한쪽 사과 한 입 이런 식으로 지어보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짓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아리명을 좀 잘 생각해서 짓는 게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리 이제 자율 동아리의 경우 이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동아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할 겁니다라는 소개 정도밖에 못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동아리 소개 그거 한 30자밖에 안 되거든요. 미리 생각을 해서 지도교사님께 먼저 말씀해서 보여드리세요 하면 선생님께서 이걸 보고 아 이게 너희들 실제한 동아리 활동과 이게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고려해가지고 작성을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의 목적성이 진짜 중요해요. 동아리 목적성.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동아리가 어떤 목적성을 갖느냐가 우리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 아니면 나중에 입학 담당관님께 어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동아리의 목적성을 잘 정하시는데 동아리 목적성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 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과학 관련 이슈 동아리보다는 의학 관련 예를 들어서 질병과 의학 동아리 요게 좀 더 좋고요. 좀 더 좋은 거는 감기와 코로나19와 중학생과의 관계 이야기 요게 좀 더 좋아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교사도 그 다음에 입학 담당관도 여러분들도 소개하기도 편하고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도 더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여러분 동아리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동아리 하면은 활동한 거 있잖아요. 활동하고 꼭 모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 동아리 활동 한 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면접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인지 물어볼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런 동아리 활동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잘 모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아리원들이 모두 다 활동을 잘하면 좋겠지만 일부 동아리원들은 활동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동아리로 들어오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먼저 말해주자면은 들어오는 거는 학교마다 균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좀 빡빡하거든요. 하지만 빼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동아리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동아리원 중에 정말로 어떤 친구가 정말 불성실하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원이다. 이렇게 해주기 싫다. 그러면은 선생님께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께서 들어보고 그래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좀 별로인 것 같네.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 우리가 제외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들었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동아리 기왕이면은 일반 동아리가 잘 돼 있으면 좋다. 안 돼 있으면
자율 동아리를 여러분들이 개설을 해보자. 개설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목적성.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다? 이름. 동아리명이 중요하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말한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학교마다 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조금씩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거는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시고요. 기타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들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 안녕.